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릴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의 김은정입니다. 최근 한 부동산 서비스 조사 업체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하반기 부동산 매매 가격의 하락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동안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또 물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여기에 경기 둔화를 이유로 꼽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월세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48% 이상이 앞으로 월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역전세나 깡통 전세의 우려는 없는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알찬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고 맞춤 투자 계획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서울전화 023153-2594번 또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고민 있으시다면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을 검색하신 후 실시간 스트리밍을 클릭하시면 채팅창 이용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고 이 부동산 최신 정보와 함께 알찬 고민 상담들까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알부자 함께 해주실 저희 부동산 고수 안현재 전문가님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는 물론 공격적인 투자 혹은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방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의 하나인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 보시면서 내 재산을 지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방향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현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첫 순서는 부동산 알짜 강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전세, 깡통 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깡통전세 얘기는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깡통전세 얘기가 나온 거 지금 보시면 깡통 있는 위에 아파트가 있죠. 자, 이렇게 나온 깡통전세의 의미는 뭐냐? 자, 원래는 이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전세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혹은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혹은 아파트에 걸린 담보, 대출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더라도 전세값을 어떻게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손해가 날 수 있는 거를 깡통전세. 집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 처분하더라도 깡통 차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로 나오게 된 게 바로 깡통전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깡통전세는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온 그런 그 사전적 의미보다도 그냥 워낙에 싼 아파트들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전세 살려고 하는 젊은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데에서 싼 아파트를 사가지고 조금 리모델링 한 다음에 리모델링 그 비용 같은 거를 추가해가지고
원래 그 아파트 시세보다도 높게 전세를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깡통 전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먼저 얘기했던 사전적 의미의 깡통 전세가 지금 이 지역 저 지역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전세가 있는데요. 둘이 상당히 비슷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전세는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전세 시세가 다음에 새로 받을 전세 시세보다 높은 상황. 쉽게 얘기하자면 2년 전에 계약했던 전세 시세가 훨씬 높은 상황을 역전세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왜 이런 때 위험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 깡통 전세와 역전세는 이제 세입자가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나오면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역전세가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급격한 집값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전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그 원인 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상황을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원인이 뭐냐? 지금 집값이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락의 원인은 뭘까? 자, 금리. 자,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기보다는 아파트, 주택, 상가, 오피스텔 같이 사람들이 투자 시장으로 인식해서 뛰어든, 특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빚의 비중이 많은 시장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올라갈수록 빚은 어떻게 되죠? 이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빚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자, 많은 투자자들이 원래 투자를 한때 내가 돈을 굴리기 편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돈을 굴리지 못하고 혹은 대출 만기 상환 뭐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돈을 급하게 써야 하는데 이 돈이 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자,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실제 연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조사에서 국토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뉴스에 난 기사, 정리한 내용 기사를 보면 12개월에서 15개월, 금리 인상 후 12개월에서 15개월 후 집값이 하락한다. 자, 그러는데 재밌는 건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이 똑같은 보고서 안에 있어요. 자, 이거는 후반기에 결론 나온 보고서 내용이고, 자, 이쪽 거는 중간에 이제 이 실증 분석을 나타내는 보고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금리 인상 충격 발생 시 1, 2개월 이내에는 주택 가격에 유의미하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3개월 후부터 가격 하락이 반응이 뚜렷해지고 5개월, 6개월 이후부터는 가격 하락폭이 최대가 된다고 분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송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주식이나 코인과 다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갖고 있다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제서야 내놓거든요. 이게 워낙에 덩어리가 크기도 하고 그다음 투자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게 이거 내가 이 가격에는 팔 수가 없는데 라는 게 더 심한 게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그동안 해왔던 내용은 뭐냐?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 그 지난 후에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했었는데 어찌 보면 12개월과 6개월 사이 그게 딱 맞는 거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 지금 부동산 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발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깡통 전세와 역전세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투자 심리가 쪼그라든 그런 현상.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깡통 전세가 굉장히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자, 전세가는 이렇게 높은데 집값이 전세가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자동적으로 깡통 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게 그동안에 계속 지방 아파트 그리고 막 이제 규제가 풀렸던 광양 같은 데서도 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지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통은 월세가 어느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가격의 아파트 있는 지역에서는 보세요. 지금 이게 서울에서도 나타난 거지만 그렇게 그다지 높은 아파트 가격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2억 2천 여기에서도 전세가 2억 2천 똑같이 매매 가격은 2억 2천인데 전세 가격도 2억 2천 같은 오피스텔 자 서울에 있는 이런 같은 오피스텔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지금 깡통 전세 얘기가 최근에 아파트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깡통 전세랄까 전세 반환 보증금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던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6개월 반년 동안에 지금 3,407억이 지금 손해를 봤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올 하반기 가면은 이렇게 더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지방에서부터 깡통 전세 올라온다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들 보면은 제가 그럼 언론에서 본 그 내용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보세요. 서울 경기권에서 전체 73.4%가 서울 경기권에서 이 전세에 대한 전세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깡통 전세가 지금 아파트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다세대 주택이 제일 크고 그다음 오피스텔, 연립주택, 아파트도 거의 두 번째지만 계속해서 깡통 전세가 집값이 하락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서울은 안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특히 낮은 가격에 있는 곳에서 그런 낮은 아파트가 있는 곳 여기 보시면은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 많은 이유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기 쉬운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보통 허그나 서울 SGI 이쪽에서 조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세 보증 반환 보증 이 보험이 있거든요. 이거를 들어야 하는데 이거를 들어야지만 깡통 전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 반환 보증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깡통 전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반환을 못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 그 예 중에 하나가 깡통 전세고요. 자, 깡통 전세는 그게 예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이 반환 보증할 때 지금 아까 지방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특히 요새 젊은 친구분들께서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분들이 요새 앱이라든가 인터넷으로 바로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 싼 거 막 찾아가셔서 똑똑하게 대응을 하시는데 인터넷 거래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직거래라든가 뭐 같은 거 하다 보니까 피해 사례 많은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깡통 전세 사례가 되는 거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젊은 층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복덕방이라든가 이런 거 복덕방 거치지 않고 하시니까 싸잖아요. 그런 복비를 안 주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기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층이 이런 사례가 더 큰 겁니다. 자, 전세 반환 보증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깡통 전세 계약 시점에서 깡통 전세 자,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으면은 전세 반환 보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혹은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도 전세 보증 반환이 이게 될 수 있는 이런 보험에 들어갈 수 있게 반드시 집값보다도 낮게 전세에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례니까요. 혹시 이거 보시는 젊은 분들 혹은 자녀분들께서 지금 막 이제 전세를 찾으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면은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제 역전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언론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다주택자 잘 안 팔고 뭐 이런 지금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될 수 있으면 호재가 되는 기사들을 이렇게 띄워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종부세 인하로 인해서 그래도 집값이 폭락할 수 있는 불 떨어지는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게 좀 있다고는 이렇게 나오는 건 긍정적인 게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집 안 판다 뭐 이렇게 전세 대란 끝나니까 이제 월세 대란이라는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를 자꾸 내보낸다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언론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똘똘한 한 채 찾는다 뭐 하고 또 6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지금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는 전세입니다. 또 하나 전세를 떠받치고 있는 거는 지금 빚입니다. 정확히 투기 시장으로 변해버린 부동산 시장은 지금 빚이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역전세가 오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역전세 지금 요건들이 갖춰지는 게 뭐냐? 자, 2년 전 전세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집값이 팽팽하거든요. 막 안 판다 뭐 판다 막 지금 거래하는 곳 가면은 아, 요새 가격 떨어지는데 라고 해서 찾아가면은 그 지역의 복덕방이라든가 집주인이 난 그 가격에 못 팔겠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높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가 뭐죠? 자, 2년 전 8월 기점으로 가보겠습니다. 2년 전 8월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전세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 시점에 있던 일이 어떤 게 있었느냐? 자, 금리가 2020년 8월 이 시점에 급격히 하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금리가 급격히 하락했던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풀었고 우리나라도 돈을 풀었고 미국이 금리를 낮추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낮으면은 전세 대출 받으면은 월세보다 싸잖아요. 또 하나 금리가 낮으면은 전세금 받아서 집주인들은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집주인한테는 전세가 더 유리합니다. 월세보다도 집주인한테는 전세가 더 유리해요. 근데 지금 나 이거 월세 대란이라는 이렇게 이런 거 내놓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집주인이 원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집주인은 전세 내놓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월세를 내더라도 집값에 한 연 3% 정도 받는다고 쳤을 때 지금 금리는 3% 이상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월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실제 수요자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안 하니까 월세가 더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 금리가 2년 전 그 시점에 굉장히 금리가 낮아지니까 전세는 인기 있고 집주인은 전세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오히려 월세 받는 게 더 나으니까 금리가 싸니까요. 금리를 월세로 전환하던 시점, 걷어들이는 시점, 마침 이 시점에 임대차 3법까지 터져가지고 전세 인기는 높은데 전세 매물은 쑥 들어간 시점이었기 때문에 8월이 지난 시점에서 10월, 12월 달 되는 시점에 급격히 전세가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 8월 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2년 전에 비해서 전세가가 지금 현재가 높기 때문에 집값이 팽팽하게 겨룰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 똘똘한 한 채 하면서 봐라 서초 용산 뭐 강남 쪽은 아직도 버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 말하는 전문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자, 문제는 뭐예요? 자, 이 지역에 뭐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지금 서초가 뭐죠? 지금 가장 시끄러운 반포 주공. 여기 보시면은 입주 분양 예정이 아니라 입주 예정인 게 굉장히 좁은 구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재건축 받는 분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이사비 받아가지고 이 주변에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주변에는 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이 밑바닥에서 시작한다면은 이 지역은 여기에서 지금 이사비 받고 나가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만큼 바닥을 깔고 있으니까 이만큼 위쪽에서 전세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전세 매물도 부족하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실제 강남하고 지금 서초 이 지구가 서초 이쪽이 전세가 부족한 이유가 이겁니다. 전세가 인기 있고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집값이 받쳐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금 있으면은 입주 시작하잖아요. 입주 시작하면은 이게 뭐냐? 자, 2년 전보다 전세가 높은 상황은 오는데, 자, 이게 다음으로 미뤄진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죠? 8월달 2020년 8월 그 시점 급격히 전세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전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모자라지가 않으니까 제가 8월달 전세 대란 없다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씩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자, 매물은 차근차근 쌓이고 있고, 자, 문제는 뭐죠? 이 매물도 자, 저번 정권에서 집값 오른다라고 막 두드려 맞았던 게 뭐냐면은 입주 물량 공급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어느샌가 막 공급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도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은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6월까지 많지 않았었는데 7월, 8월, 9월 갑자기 입주 물량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6월까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입주 물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특히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전세 매물도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동시에 지금 2년 전보다도 2년 전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시점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매물이 특히 많이 쌓였다. 입주 물량이 또 많이 나온다. 이거는 뭐죠? 전세 놓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 입주 물량 많이 나오는 데 있으면은, 자, 인구가 늘지는 않았는데 입주 물량이 많이 있으면은 아까 보셨죠? 서초 그 지역은 전세는 지금 없어요. 당장은 전세가 지금 부족한데 입주 물량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죠? 자, 주변에서 전세 살던 분들이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갑자기 전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특히 역전세난이 나기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금리입니다. 금리. 자, 이거는 아까 그 부동산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시점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금리 오르는 시점에 맞춰서 그 시점에 맞춰서 집값의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 주로 나타났고, 자, 지금 마지막 시점에서는 아직도 금리가 상승 중이고, 자, 오늘 금리가 미국이 과연 0.75%를 올릴지 1%를 올릴지 모르는 시점입니다. 자, 오히려 저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더 심하다고 봐요. 자, 금리가 오르는 게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 자, 돈을 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를 살고 싶은 분들이 내 뒤에 적어진다.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내 뒤에 적어진다.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내 뒤에 올 사람들이 적어지면은 그만큼 내 아파트나 전세가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하고 매물은 쌓여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년 전 높았던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저번에도 8월 전세 대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10월달, 12월달 그쯤 가면은 역전세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외환위기 혹은 경제 지금 경제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쉽게 얘기하자면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자, 거품이 빠진다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이 말 해드리고 싶어요. 자, 솔직한 얘기로 존버를 얘기하는 거 끝까지 버틴다. 존버를 얘기하는 거는 코인에서 나왔지만 실제 부동산에서는 존버가 통하는 곳입니다. 자, 제가 젊은 시절에 외환위기 때 IMF 때 2030 세대, 그 당시는 제가 2030 세대였거든요. 2030 세대가 뛰어들면은 그 투자 시장 끝물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2030 세대가 뛰어든 게 이번에는 부동산도 굉장히 컸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점에 딱 이 시점에 아까 얘기했죠. 임대차 3법 얘기 나오던 그 시점에 그 영끌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세력들은 2030 세대들한테 넘긴 그 세력들은 과연 투자를 못해서 실제 이 시점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투자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선수들이 왜 이 시점에 영끌 세대들한테 팔고 나갔을까요? 자, 금리가 내리면은 올라갈 걸 뻔히 아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빚이 없는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하는 선수들은 부동산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부동산 팔고 뭐 이제 주식 팔고 코인 팔고서 다시 채권 시장이라든가 예금으로 맡기는 분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외환 위기 오면은 그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때는 부동산이 답이다라고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애초에 부자들은 빚 안 끼고 부동산 계속 사는 부자들은 그 부동산 그대로 갖고 지키면서 부자가 됐죠. 나중에 금리 오르는 시기 지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부자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나오는 전문가들 지금 막 규제 풀어주니까 지금 부동산 살 시점이다 하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2030 세대 중에서 그때 외환위기 때 주식 사고서 막 손해보신 분들은 그대로 가난해졌지만 그때 막 깡통전세 어떻게 되냐면 깡통전세 주인들이 나 이거 전세금 못 돌려주니까 이거 집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떠넘겨지듯이 집 가진 친구들 그동안 집값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죠? 부자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 이미 부동산 들어가셨다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게 좋은 부동산이라면은 저는 그거를 지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셨으니까 부동산 사셔서 나중에 올라가는 그 맛을 보신다면은 나중에 다시 부동산으로 부자 되실 수 있는 감각을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역전세, 깡통전세 얘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겁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자, 깡통전세의 원인은 결국에 금리입니다. 금리 계속 상승하는 동안에는 우선은 제가 아까 뭐 집을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잠깐 이런 시기에는 빚이 많이 끼어있는 아파트, 주택, 상가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고요. 자, 그 이유는 2년 전 높았던 전세 시세, 쌓이는 매물, 많은 입주 물량,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내 뒤에 올 수 있는 수요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역전세 상황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 지나가는 시점까지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무언가를 하실 때는 꼭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경제위기 때에도 부동산 지키신 분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부자가 되셨습니다. 빚으로 생긴 거품이 꺼질 때까지 정말 고통스럽지만 자, 이런 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자, 실제 부동산 부자들은 이렇게 딱 위기가 와가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은
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시점은 누가 결정하시죠? 원래 선수들이 결정합니다. 왜?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사보신 분들이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이 가격에 떨어졌어, 이 아파트가? 아파트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떨어졌어도 아직 떨어진다고 해도 그 가격이면 이거 좋은 가격이다라고 느끼시면 사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 부자 되십니다. 맨날 이런 거 공부한다고 해서 결국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보시고 내가 맨 밑에 내려간 거를 봐서 이렇게 산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알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시고 항상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실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라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 겁먹지 마시고 부동산을 보유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그리고 그런 방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꼭 항상 만나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 자산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우리 안현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이다 보니까 잘 지켜가면서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혹은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해주시면 고민에 대해서도 해결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서울 전화 02-3153-2594번이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안현지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게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상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무료 상담 소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저희 안현지 전문가님께서 1:1로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알찬 고민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594번 또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 보내실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고민이신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매물명, 지번, 면적, 투자 금액과 같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 맞춤 상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 별도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알찬 고민 상담 어떤 문의 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 수원에 네, 상가 부동산이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 아파트로 재건축 지금 시순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건축 심의가
통과했고요. 네. 80%다 차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건축 허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그럼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보유하고 계신 곳의 집번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저기 경수대로 950번지인데요. 네, 경수대로 950번지 상가가 재건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청자님.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곳이 재건축이 된다는 거, 상가가 재건축된다는 건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 지금 이쪽 상가 같은 경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원시 장안구 인구는 줄고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쪽 상가가 굉장히 좋은 게 전망이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게 북수원 CGV가 여기 있잖아요. 네, 네. 예. 직접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 지금 요즘 상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인터넷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상가로 직접 가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혹은 배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요소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가 쪽에 있다라는 거 그거 첫 번째 좋은 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앞을 보면은 홈플러스도 있고 그다음 밑에 수원 종합경기장 이쪽에 네. 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걸음하면서 직접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보다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활성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이 그런 얘기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재건축이 지금 벌써 심의가 끝났다고요? 예, 심의 끝나고 지금 허가 기다리고 있어요. 허가. 예, 이게 허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잘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시공사 이제 선정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돼야 좋을까요? 늦게 진행돼야 좋을까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지금 둔촌주공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재건축 네. 같은 경우도 이게 허가가 이제 심의가 끝나고 다 같이 동의서 얻고 뭐 그러고 허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지금 이쪽은 CGV라든가 굵직굵직한 이제 상가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재건축이 공사가 시작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재건축된 거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 지금 위치도 좋고 이런 곳에서 재건축 일어난다는 거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네.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은 빨리 진행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근데 이게 지금 아파트로 금리가 되는데 괜찮을까요? 예? 아파트로 재건축되면. 예,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허가가 났더라도 네. 이제 재건축이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건축 만약 이루어진다면 빨리 진행되는 게 좋고 네. 재건축 안 되더라도 이제 그건 시기가 이런 시기니까 그럴 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네.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재건축에 대한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참 밝지만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시기여서 좀 기다림은 필요할 거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직장 때문에 칠곡군에 있는 아파트를 샀거든요. 네, 네, 근데 얼마 전에 다시 가보니까 그 미군 부대에서 이제 길을 내고 있고요. 네, 군의군에서 이제 그 공항이 생기면 호재가 있을 거라고 얘기가 들어갔고,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두 채를 샀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네. 실례지만 궁금해서 칠곡에 있는 그 주택 구입하신 곳의 그 지번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석전로 917 네. 대화 917. 전원타운. 대화 전원타운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경북 칠곡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예. 들어본 바로는 뭐 예. 공항도 활주로가도 연결이 되고 미군 부대 길을 내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네. 굉장히 좀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아파트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하나는 한 4년 됐고요. 예. 하나는 1년이 안 됐어요. 자, 지금 이쪽의 아파트가 최근에 좀 비쌀 때 사신 거네요. 예, 예. 자, 지금 아까 길이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도상에서도 위쪽에 예. 이렇게 길이 나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 길 공사가 지금 예.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자, 이 길 공사하는 동안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비싼 시점에 사신 겁니다. 아니요, 저도 공사하기 전에 샀어요. 공사하기 전에 사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 공사 벌써 끝나서 차가 다니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다니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공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마무리 안 됐어요. 네, 예. 이게- 그리고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공사해가지고 상당수 부분이 벌써 아스팔트까지 벌써 깔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공사하는 동안에 이 지역이 예. 길 공사가 이게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길 개발하는 그 개발 비용 때문에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길 공사하는 그 시점이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아, 그래서 길 공사가 끝나면은 집값 오르는 거는 이제 그 시기를 조금 놓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항상 공사가 끝나기 전이 막 주변에 이제 아파트라든가 무슨 예. 개발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막 공사 막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쪽에 이제 타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상주하면서 사는 그런 공사가 아니면은 예. 이런 거 같은 경우 일회성으로 한 번에 딱 그때만 올라갔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같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쪽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예. 예, 어디에서 일하시나요? 제가 그쪽에 공장 단지요. 예,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예, 그만두고 예.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그래서 계세요? 예. 예, 팔지를 못하고 올라와서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약간 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칠곡이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예. 예, 외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갈아탈 수 있으면은 갈아타는 예. 걸 추천드리겠는데 예. 다만 지금 금리 오르고 지금 경제 위기 있는 조금 그런 게 예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점에는 한동안 보유하고 계시다가
예, 경기 다시 좋아지면은 예. 그리고 여기가 칠곡 군청 근처기 때문에 언제라도 네네네. 무언가 또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시점에 왔을 때 가격 오르면은 그때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예. 이쪽 외관이 워낙에 예. 지금 여기가 호국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한때 네네. 6.25 때 우리나라 지킨 최종 방어 라인 그런 부분으로서 굉장히 예. 유명했던 지역이라 지금 예. 이쪽에 미군 부대가 원래 있었는데 예. 지금 현재도 미군 부대는 있지만 지금 미군들 대부분 90%가 다 평택으로 가는 바람에 예. 외관이 조금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인구가 와야지 그리고 네.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 있어야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외관 쪽에 무언가 예. 사업이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런 거 예. 보시고서 그런 예. 사업이 진행될 때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께서 경기 회복 이후에 매도를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알부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알부자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실 때는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이 부동산의 매물명 또는 면적, 투자 금액과 같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의 개인 정보는 저희가 상담 이외에 별도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개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상담일까요? 자, 첫 번째 문자 상담입니다. 충남 보령시 요암동 332-8 이 전망과 보유 여부를 문의해 주셨는데요. 자, 우선 충남 보령시에 지금 토지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보령시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옆으로 가다 보면은 이 옆에 최근에 대통령께서 찾아가신 보령 모더 축제가 열리고 있는 대천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 옆에 보시면은 보령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이 해저터널 주변에서 이 해저터널을 따고 이 옆에 있는 대천 IC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토지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령시에서 이쪽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는 그 사이를 많이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같은 경우 그 사이 길 그 근처에 있는 토지이면서 주변에 바로 길 건너편에는 이렇게 수산물 유통 그런 센터가 있고 그 보유 토지 양 옆으로는 길이 물론 시골길이긴 하지만 길이 있는 그런 토지라서 지금 현재는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보유하셔야 할 만한 그런 토지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안현재 전문가님과 함께한 알찬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알부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는 02-3153-2594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